예정일입니다. 아직 아기는 나올 생각이 없고 저는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갑니다. 그 벤부아라는 브랜드에서 내가 쓰는 그 분유 포트랑 젖병을 스팀으로 소독하는 젖병 스팀 소독기랑 뭐 이 두 개가 메인인 제품이야. 근데 이 분유 포트가 10만 원이고 이 젖병 소독기가 한 20은 안 하나? 아무튼 좀 비싸 얘네가. 이번에 젖병 보관함을 출시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젖병 보관함이라는 게 그냥 보관함인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젖병 보관함을 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 육아용품을 만드는 전문 회사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만든 거다 이러면서 딱 출시를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 그 맘스홀릭이라는 맘카페의 회원이 뭐 이렇게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가 알고 보니 그냥 중국산 화장품 보관함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게. 색깔이요?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맘카페에선 난리가 났고, 왜냐면은 그 화장품 보관함이라는 게 사실 그 맘들이 젖병 보관함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 뭐 재질이라던가 이런 거. 근데 그냥 중국산 화장품 보관함 이래버리면 그거에도 못 미치고, 사실 그 젖병 보관함을 구입한 사람들 후기도 뭐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히고 제대로 안 열리고 뭐 이런 그냥 퀄리티 이슈도 있었나 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벤부아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냥 중국산 테카리에서 팔 거면 이러면서 이제 그 화장품 보관함도 문제가 되고, 이미 분유 포트랑 젖병 소독기랑 사서 쓰던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그게 대세 브랜드 중에 하나라서. 근데 이제 그것도 못 믿겠다. 근데 사실 그런 소형 가전들은 거의 중국산이거든.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보면은 생긴 게 거의 비슷비슷해. 디테일만 조금씩 다를 뿐. 그래서 뭐 그것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벤부아 측에서는 그 젖병 보관함 그거는 이제 전량 회수를 해서 뭐 환불을 해주겠다 라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알겠는데 그럼 니들이 지금 캐시카우로 팔고 있는 그 나머지 둘은 어쩔 거냐, 걔네들 둘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냐고 막 그랬는데, 이제 또 벤부아에서는 그 둘은 우리가 뭐 직접 개발 기획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뭐 KC 인증이랑 뭐 어쩌고 뭘 다 받았고, 사실 그 젖병 보관함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걔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그래도 환불해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도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면 사실 뭐 내가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전기 주전자인데 그 분유 포트로서의 뭔가 그런 세세한 기능들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막 온도가 1도씩 조절이 된다 이런 거랑, 뭐 그 분유 포트가 메인 기능이 거의 그거야. 물을 100도로 올려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벤부아의 경우는 3분인데 3분 정도 끓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온도, 분유를 탈 수 있는 온도로 낮춰서 그 상태로 어느 정도 보관을 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 포트에는 없는 그런 기능 때문에 내가 뭐 테팔 같은 거를 안 사고 그걸 산 거거든. 테팔 같은 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 괜히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냐면 그 분유 포트 밑에 재질이 스텐이고 옆면이 유리거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어 붙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뭐 테팔이나 그래도 좀 테팔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것도 다 중국산이니까, 다른 중국산 전기주전자들은
그 내부가 그냥 통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 아예 그냥 이음새 없이. 그런 게 제일 사실 안전하지 않나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이제 막 1도씩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일 세심하게 나온 게 그래도 지금 쿠쿠에서 나온 5도씩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고민이다. 내가 벤부아 거를 믿고 써야 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기능이 없는 좀 둔탁하고 통 스텐으로 된 그런 걸 써야 할지 고민이다. 사실 근데 이미 많이 팔려서 많이 쓰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미 많이 팔려서 많이 쓰이고 있어. 근데 뭐 딱히 문제가 없었던 건가? 지금까지 딱히 문제가 없었지.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는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없어서 없었던 거였는지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그 벤부와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분유포트라고 파는 모든 것들, 차탄기라고 파는 것들. 왜냐면 차탄기라고 하는 것도 거의 그렇게 밑에 스텐이고 옆면 유리고 그렇거든. 그런 게 다 문제가 되겠지. 근데 뭐 분유포트는 사실 대기업이 만들진 않지만 차탄기는 뭐 필립스나 휴롬이나 그런 데서도 다 만들거든. 그래서 문제가 됐다면은 그런 데서 안 만들었겠지. 그래서 그냥 편리하게 쓰자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산 거를 쓰면 돼. 그러면 돼.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맘카페에서 이슈되고 막 난리 나고 사람들이 막 다 같이 환불해달라고 우르르 하고 하니까 나도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야 지금. 왜냐면 내가 딱 그 타이밍에 샀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싶은 생각. 안전성 자체는 대단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다고 뭐 기능적으로 그게 대단히 훌륭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잘 모르겠다. 뭐 자기 생각은 그렇고 내가 반품하고 새로 사든 뭐 자기는 내 결정을 존중해주겠지. 늘 그랬듯이. 내가 알아서 할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럼. 오늘은 예정일입니다. 병원에 갔다 왔고 오늘 병원에서 뭘 했냐면 일단 초음파를 보고 아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지금 3.4에서 3.5kg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자궁 수축 검사를 했어요. 자궁 수축 검사를 했더니 좀 강한 수축이 잡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해주신 간호사 선생님은 방금 안 아팠냐? 되게 강한 수축이 왔다 라고 했는데 저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자궁 수축이 오는 거를 느낄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자궁 수축이 꽤 강하게 여러 번 나타나서 산모님 입원 안 하시냐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고는 이게 자궁 수축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 없다가 그런데요. 불규칙적이어서 이게 계속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사라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 검사를 할 때 뭐 이제 다른 것도 같이 보는데, 그러니까 자궁 수축이 있을 때 태아가 편안해 하는지 힘들어 하는지,
근데 지금은 자궁수축이 있을 때 태아가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있대요. 그래서 뭐 저도 자궁수축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태아도 편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그 41주가 넘어가면은 그 태아가 나오면서 되게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자궁수축 검사랑 내진을 해보고 월요일 오전에 입원할지 오후에 입원할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월요일 전에 자연진통이 걸리면 그때 낫는 거고, 그때까지 걸리지 않으면 월요일에 촉진제를 넣는 거예요. 월요일에 유도분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늦어도 화요일에는 출산을 할 겁니다. 세상에. 네, 그렇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마지막 주말이 한 번 남아있고, 물론 자연진통이 걸리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알았는데 저희 엄마가 애 둘을 낳으실 때 둘 다 유도분만으로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부터 배가 약간 사르르 사르르 아픈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또 아프지는 않고, 이게 아팠다 말았다가 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담당 교수님이 토요일에는 지방에 가신다고 하셔서 그날만 피해서 낳고 싶네요. 교수님께서 아기를 받아주셨으면 해서, 네, 교수님 계실 때 낳고 싶습니다. 토요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어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이랑 거제도에 놀러 갔다가 그 거제도 무슨 시장이더라? 아무튼 시장에서 그 거제 수협 중매인 분한테 그 멸치랑 띠포리를 구입을 하고 명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지역의 중도매인, 그러니까 지역의 뭐 생산자나 뭐 중간 유통 말고 그런 1차 유통자 분과의 직거래 이런 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명함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그리고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산모미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거제도의 그 여차 돌미역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여차 돌미역을 구할 수 있냐? 물론 그냥 인터넷에 쳐도 많아요. 여차 돌미역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또 그런 직거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 여차는 없고 매물도 미역은 있다. 근데 뭐 매물도도 돌미역이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차이가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 여차라는 곳이 물살이 되게 세고 빠르대요. 근데 그렇게 물살이 셀수록 미역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물도는 이제 섬인데 매물도 미역이나 여차 미역이나 뭐 맛은 비슷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매물도 미역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산모 미역으로 먹을 매물도 돌미역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가지고 먹을 그 산후도우미 분께 부탁드릴 미역국에 들어갈 미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택배로 구입을 하는데 미역만 구입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제가 마침 그 다시팩을 쓰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구입한 그냥 간편하게 쓰는 다시팩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똑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를 잘 내고 싶은 욕심에 다시 재료를 샀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멸치. 멸치 샀고요. 제가 이런 거를 사실 잘 볼 줄은 모르는데 멸치가 크고 실해 보여요. 눈알이 다 살아있고 좋아 보입니다. 되게 사장님 친절하셔가지고 아마 좋은 거를 엄청 골라서 보내주셨을 거예요. 또 막 산모미역이라고 하니까 더 신경을 엄청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멸치 한 팩, 그리고 띠포리 한 팩. 띠포리는 디포리, 밴댕이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던데 저는 이거를 육수에 넣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좀 더 멸치만 넣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가 솔치를 주문을 했는데 솔치 크기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저는 멸치 정도 크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찌포리보다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커다란 게 육수 내는 거에 더 좋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솔치도 왔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시마랑 보리새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보리새우는 철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어려웠는지 안 보내주셨고 다시마는 왠지 깜빡하신 것 같아요. 다시마는 제가 따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냉동실의 자리는 엄청나게 차지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맛있는 육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사장님께서 뭔가 덤 같은 것도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미역인데 이거는 저 돌미역보다 훨씬 간편한 좀 짜잘짜잘한 미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5봉지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뭔가 남편이 끓여줄 때 써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돌미역은 전문가인 산후도우미 선생님께서 끓여주시고 이거는 남편한테 맡겨도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미역이라고 챙겨주신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어물 같은 이게 뭐지? 이게 생선포를 보내주셨는데 아귀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좀 뜯어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뭔가 생선 말린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보내주셔서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정일 당일에 산모미역까지 준비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좀 냉동실에 넣어보겠습니다.